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갈등에도 탄탄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6% 상승한 25,502.1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5% 오른 2,850.4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1% 상승한 7,859.6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활발한 바이백이 증시를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커스틴 미국 주식 전략가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가장 큰 주식 수요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세제 개편이 자사주 매입이 증가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확대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세제 개편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세제 개편으로 미국 내 거치는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세금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이 줄어들매에 따라 다른 국가들 세금 역시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13.5%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본격화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감소 전망 등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8% 상승한 69달러 1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처음으로 이란 정부의 달러 매입 금지, 금등 귀금속 거래 금지, 이란 국채 매입 금지, 자동차 부문 관련 거래 금지 등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정강 후약장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증시가 무역전쟁 노이즈의 낙폭을 확대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여기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 양지수는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올랐는데요. 미중 간 무역 분쟁 관련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기업들의 호실적이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이 S&P 500 지수 포함 기업 중 80%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급락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 건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좋은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폭염이 극에 달한 7, 8월 달에 가정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영향 어떨지 볼 거고요. 또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어제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가 4% 넘게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함께 짚겠습니다. 자, 오늘 8월 7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결이 다소 네. 미흡한 거, 지금 제 말씀 들리시나요? 부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국의 무역 정책 갈등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기업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작년도 트럼프가 이제 실시했던 법인세 인하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죠. 이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증가치가 대단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서 그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미국의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게 웬 정말 날아온 돌이 와서 못생긴 돌이 와서 이 판을 흔드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고 언론들도 맹폭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정책들이 자신들의 기업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업인 출신 대통령답게 기업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에게 미국의 상황들은 과거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마감 동향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우, S&P,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고 특별히 S&P는 다우보다 더 높게 올랐고 나스닥은 0.61%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시장을 땡겼다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걱정했던 부분이죠. 미국의 최첨단 기술주들 중에 하나인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쪽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이 4%나 오르면서 그런 우려감들을 일부 불식시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우리 앵커께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돈이 풍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 받으면서 실적도 좋아졌고 유동성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의한 기업 사냥들이 매입 규모가 약 1조 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이건 뭐냐면 증시 외부에 있는 기업도 사겠지만 증시 내부에 있는 기업도 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매입세에 의해서 증시가 상당 부분 지탱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의 흐름들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고요. 0.8% 상승한 69달러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번에 달러의 이런 유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유가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레인지가 있는데 레인지 상단을 치고 즉 70달러 선까지 치고 나서 레인지 하단인 약 50달러 선까지 떨어지냐였는데 그게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오일 가격이 아주 막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는 석유 최고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서부터 쉐일이라는 석유를 굉장히 많이 파는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얼마간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거나 무역 분쟁에 의한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미국 시장에는 잘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나더라도 중국은 떨어지는데 미국은 덜 떨어지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도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꺼내들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제 대응했던 것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60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2천억 달러와 600억 달러, 즉 중국은 이제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카드를.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규모는 5천억 달러가 넘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서 가져가는 양은 2천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불균형적인 상황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중국에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 풀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되었거나 이 무역 분쟁 관련해서 미국 시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시장 입장에서 아시아 증시 입장에서는 뭐냐면
미국이 상승해도 한국 시장이 별로 상승하지 않는 흐름이 그동안에 나타났는데 당분간에도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흐름 대비 지금 미국과 한국의 동조하는 시장의 동조성이 확연하게 떨어졌는데 아마 거의 이 정도는 제가 본 적으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이렇게 따르게 움직이는 거. 당분간은 조금 더 이럴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7월에 컨퍼런스 보도에서 발표한 고용 추세는 109.89로서 2개월 연속 확대되는 흐름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8월 달에 하지 않았던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하는 것이 거의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트윗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급락한 반면에 미국 증시가 호황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 건데 앞서 부 지점장님께서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트럼프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무역 분쟁이 심해져서 관세를 빵빵 때리면 서로 간의 무역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건 충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당연히 수사를 써야죠. 레토릭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자기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실질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미국에서 계속 취하고 중국은 수세적인 입장인 것 같고 자본시장에 받는 충격도 중국은 상당히 많이 받고 미국은 별로 상관없이 그냥 쭉쭉 가니까 트럼프의 이 말들이 미국 국민들한테 더 잘 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역 분쟁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역 전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서로 간의 관세를 세게 붙이게 되면 그 결과치는 결코 좋지 않을 거예요. 당장의 결과치가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했지 실제로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때려가지고 그 결과치가 나오려면 그 관세를 부과하고도 몇 개월이 더 걸리거든요. 근데 아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 부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지나야 이 무역 분쟁과 관련된 실질적인 그 무역 양의 축소와 그로 인한 기업 이익단의 하락이 그때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원래 증시라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흔들렸던 것인데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양국이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여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것들을 계속 써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될 때도 중국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뺏기고 있다. 이거 빨리 돌려야 된다 하면서 백인 저교육 노동자들의 표를 받지 않습니까? 러스트벨트나 이런 곳에서부터 대규모 표를 받으면서 당선이 되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1월까지 계속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러면 11월하고 끝날 것이냐? 현재 분위기 봐서는 끝난다고 보는 것은 우리들의 너무 희망적인 예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차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로 이제 하고 끝날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그 회사의 박석중 국제 애널리스트가 국제 금융시장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화되는 트럼프의 정책이 뭐냐면 바로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죠.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재정을 확대해야 되고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짜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된다?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권의 주요 매수자가 중에 가장 큰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래로 2012년 중순 이래로는 중국이 이 채권 매수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 매수도 안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우리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무역 역조를 그대로 그냥 불균형한 상황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논리가 미국에서 먹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물건 더 많이 사준다고 해서 무역 역자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긴 합니다. 뭐냐면 항공기나 농산물인데요. 농산물은 그냥 계속 사가지고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항공기는 뭐가 문제냐면은 더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보잉사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4년치 다 밀려있기 때문에 주문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올해 실적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역의 올해 상황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항공기와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상 쪽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결국 채권 사줘야 되겠죠.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채권 발행이 원활해져야만 채권을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흐름들이 좀 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다시 미국의 그 국채를 잘 사주겠다라고 언급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사게 된다면 무역 분쟁과 관련 것들이 톤다운이 상당히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11월 이후에도 계속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장을 살펴보시되 그 채권 이야기, 즉 채권의 중국에서의 구매 얘기가 안 나오면 이렇게 끝난 것이다, 11월이 끝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기업들의 호실적이 시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미국과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앞서 언급하셨지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네. 미국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산업 포진이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말 리쇼어링이 정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 분명히 경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보로 트럼프가 더 세게 이렇게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들이 결코 나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제 기술주 기준으로 한 15% 주가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만 봐가지고는 순이익 늘어나는 게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한국과 디커플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한시름을 놓은 것은 지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조금 한시름 났습니다. 즉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가 동조하면서 한국이 완전히 중국 시장과 카피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충격이 그대로 다가왔는데요. 전일도 일부는 좀 그랬습니다만 다른 것은 중국보다는 그 폭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지난 목요일부터 발생했던 이격이 뭐냐면 중국 위안화가 약세일 때 더 이상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서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의 폭은 여기서 더 이상 확대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의 강도가 여기서부터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 시그널들이 나왔다는 것 우리가 환율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최근에 중국 시장 약세 시 한국 시장의 약세 폭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적은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나아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그 실적이 나오는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 흐름에서 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워낙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국만큼의 상승폭은 기대하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중국만큼은 또 아니다. 그 중간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에 연동되면서 어제도 뒷심이 없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참 더위만큼이나 짜증나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절기상으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입추라고 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보면은 막 찐듯한 더위가 거의 막바지 국면이라는 얘기죠.
다음 주가 말복이라고 본다면 다음 주가 지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기후도 좀 서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덥고 싶어도 더워질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끝물을 최악으로 치닫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크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는 듯한 미국이 2천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여하자 여기에 또 600억 달러 중국이 또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아주 그냥 극심한 양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때가 아닌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제가 내자의 한자 수고를 한번 풀이해드리자면 도광양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비가 그 자신의 뜻은 품은 뜻을 감추고서 조조 밑에서 식객으로 있어서 때를 기다린 것처럼 칼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실 그동안은 데이터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다 하는 G2 국가에서 이제는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겉으로 나타냈는데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 방향도 이 도광양회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 국내 주식시장과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더 때를 기다리는 힘을 비축하는 그런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의 주가는 여전히 바닥 수준인데요. 내용과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 좀 봐주십시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죠? 저소득자, 극빈층에 대한 어떤 동치적인 지원이죠. 그 일환으로서 최근 폭염이 지속되자 이거 전기세가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 400와트 이상을 쓸 때에는 뭐 기존의 전기료의 3배 이상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냉난방기를 쓰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천명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고 조속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폐지 발언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인 개선 방안, 올해 한해서 일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변화에 따른 기상악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폭염이라든지 폭설 같은 이런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할 그런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이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전에도 양면이 있다시피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됨으로써 또 이게 타격을 받는 기업이 있죠. 예, 대표적인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 이제 전기료 누진제마저 완화된다면은 그 한국전력에 대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폭은 그에게 더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장에서도 한국전력이 거의 이제 3만 1,000원 선까지 3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다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의 석탄 수입 이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한전의 자회사가 이 북한 석탄을 수입을 배후에 조정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또한 주가의 악재를 작용하면서 한전에 대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요즘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죠. 백캉스라고 한답니다. 바캉스. 가게에는 너무 막히고 비용 부담도 있는 많은 국민들이 시원하고 싸게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바캉스를 떠난다고 한대요. 그래서 백화점으로 바캉스를 떠난다 해서 백캉스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고요. 또 백화점에 머무는 시간, 워낙 덥다 보니까 시원한 백화점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백화점 관련주들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백화점 비중이 높은 현대백화점은 상승한 반면에 같은 백화점 중에서도 면세점 매출이 큰 롯데쇼핑과 신세계는 오히려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백화점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튼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백화점 관련주들의 매출 순이익 증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4.6%나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 디램 반도체 전성 시대가 4분기를 기점으로 꺾일 것이다라는 면서 향후의 성장성에 물음표를 제기한 거죠. 이사님의 의견도 같으신지 SK 하이닉스 투자진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3억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해 11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작년 7월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전략을 냈죠. 그런데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SK 하이닉스마저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건 스탠리 창고로 인해서 단일 창고로 100만 주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4%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거의 모건 스탠리 창고로 투매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SK 하이닉스 주가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투자 의견마저 하향 조정했죠. 목표가를 8만 원에서 7만 원대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 올해는 D램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올릴 거지만 올해 이유가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D램 시장이 가고 나면 그렇잖아도 이 아픈 부분인 랜드 프레시 분야에서는 더욱더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램 반도체도 올해를 고점으로 꺾인다고 본다면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꺾인다고 본다면 내년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우울하다, 암울하다 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한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모건 스탠리 창구를 포함한 외국계 증권사들이 집중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이미 상당 기간 주가의 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의 조정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루머로 돌고 있던 이런 재료들이 막상 발표될 시점에는 그것이 호재가 되든 악재가 됐든 그 발표된 지점을 해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경우도 SK 하이닉스 주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8만 원대 이상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에 의해서 거의 1년 가까이 횡보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상승 전환 반전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량에도 급격하게 주가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 반전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미 가격적으로는 상당폭의 조정을 이미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더 그렇죠. 지난해 7월 이후 역시 1년 가까이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5만 원대 밑에 4만 5천 원대에 머물고 있는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 투자증금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다만 상승 전환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18년도 한 해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퍼가 3.7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퍼가 10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10 전후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거의 3분의 1 토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은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삼성전자 퍼가 지금 한 5.8 정도 되거든요.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이미 저평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면
성장성에 다소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말 맞다나. 하지만 SK 하이닉스 측에서도 그냥 좌시하지만은 않고 있다,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또한 대형주의 대명사죠. 추가 상승하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 투자증권 하향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의 가능성 상대로 졌다.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 어제 급락하니 오늘도 급락한다면 단기 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투자자들 이것을 악질해서 일단 탈구부자식의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급락을 이용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듣겠습니다, 이사님. 예, 참. 저도 이제 앞서서도 시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현금을 좀 비축해 주십시오. 좀 여유롭게 대처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주식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 투자를 하게 돼서. 왜?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또 하나는 횡보하는 구경이 있다. 확률을 본다면 상승 시점은 33%밖에 되지 않는다. 크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여유롭게 좀 뒷짐지고 관망해보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 구간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준비하면서 워낙 많이 하락폭고 이미 종목별로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50% 이상 난 종목군들이 수두룩하고 또 청산 가치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저 타이밍만 잘 맞추신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금주에 체크할 사항 한번 간단히 한번 먼저 언급해보죠. 오늘 수요일 끝난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됐습니다. 너무나 참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냐? 완전히 미국과 우리나라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너무나 확연합니다. 이상하게요. 가만히 열어보십시오. 미국과 연관된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상승을 하는데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만 하락을 합니다. 중국, 홍콩,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은 좀 달라요, 또. 대만은 중국과가 적대 국가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국내 시장도 어제장에서도 전강 후약을 상승 출발해서 막판에 꼬리를 내리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컸는데요. 여튼, 외부적인 여건, 국내 증시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외부 여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전략을 내고 있는 여기서 추가 급락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도 3원 60전 하락한 가운데 112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120원대 이하 1100원대까지 안정화가 된다면 굉장히 제가 원하는 수준인데 현재 여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크게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역시 기업의 실적 때문이죠.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1조 원 클럽, 시총 1조 원 클럽에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1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강세 요인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죠.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럽의 최대 은행 HSBC는 저조한 실적을 내므로써 유럽 증시가 하락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은 실적 장세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이런 기업으로 특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 보호주의 전략이 과연 그대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입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결국 실행하는 날이죠. 자, 1차적으로 항공우주, 자동차, 금속 제품에 대해서 오늘부터 수출입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는 1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제재가 실시되는 오늘 이후 세계 주가 동향, 국내 시장 동향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보복무역 관세, 중국과의 무역 관세, 아니면 유럽과의 관계, 나프타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관계 이것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이란의 제재 실질적인 시장 적용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때가 있지 않은 과일이 푸성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과일이 익고 있죠. 아직 완벽하게 익지를 않았어요. 지난 주말에 야외에 나가보니까 벼가 이제 벌써 누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 설 익었어요.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매매는 철저하게 급락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의 전략만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자신 없으신 분이라면 아예 매매를 좀 더 쉬시는 전략으로 현금 비중을 적어도 50%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절제 마스터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어제 시청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 3대 지수는 또 상승했습니다. 거의 무역관세 우려가 불식되는 것 같은데요. 기업 실적 호조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무역 전쟁이 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효과가 있었고요. 나스닥이 지금 거의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효과, 그리고 타이슨 푸드, 카디널 에스 등 주요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치를 내놓았습니다. 또 이것이 증시를 지지하는 효과까지. 더불어 페이스북 또한 지금 은행들과 금융 정보를 공유를 추진한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고요. 이것 또한 미 증시를 지지하는 견인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업 실적 호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도 좀 의문인데요. 법인세 효과와 기업 실적 호조가 아무래도 투자자들 심리에 안정세를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하지만 저희가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랜드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실적은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다. 80%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지금 다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요. 과연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나스닥이나 S&P, 미 증시 지수들이 고점 논란에 언제 휩싸이느냐, 이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고점 논란이 지금 끝나고 나서 무역 전쟁의 관세 부과 우려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고점 논란에 의해서 상당한 지수의 하락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이 끝나는 시점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꼭 매매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수 개별 종목에 관한 지금 저항 지지라인 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위에 지금 상승세를 가파르게 좀 이어갔었는데요. 7,449, 7,450포인트의 상단, 그 다음 라인은 7,444, 밑에 하단으로는 7,400 라인, 또한 7,388 라인. 금일도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안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하단 붕괴 시 전까지는 지금 매도 접근을 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들은 지금 상단을 보시면 69.92, 지금 중단으로 69불 라인, 하단으로 68.65, 또 최하단으로 68.50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지금 사우디에서 20만 배럴 정도 생산량을 감소하겠다. 또 금일부터 시작되는 이란 제재. 물론 석유에 대한 제재는 11월부터 시작됩니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항공, 금속, 우주,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란 제재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좀 상승세의 효과를 보지 않았나, 매수세를 좀 이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일에도 그렇고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단 모습인데요.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하단 지지대는 좀 얇은 편입니다. 68.50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좀 하단으로 거의 1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67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선제적으로는 먼저 68.50 라인이 무너지는지를 좀 확인한 후에 매도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요즘 거의 하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불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더더욱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 1.16050 라인, 두 번째로는 1.15920 라인, 마지막으로 최하단에 1.15645 라인이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금일 미국 지표를 보시면 미국 부인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단단한
경기 호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 이것이 유로와 지금 어떤 골드의 통화 상품에 대해서 좀 지지 저항 여부를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하락세를 이어가느냐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지금 미국 구인 건수가 지금 잘 나온다면 달러 인덱스가 더더욱 상승해서 유로는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유로도 눌림시 지금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전일 저가 라인은 1.1564 라인이 붕괴된다면 더더욱 1.1500 라인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를 보시면 일단 상단폭으로는 1226 라인, 중단에 1222. 지금 종가 라인, 전일 종가 라인 정도 보시면 1217 라인, 그 다음 최하단 라인이 1214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디마다 지금 저항대와 지지대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금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 상승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하단 지지대가 더욱 무너진다면 더더욱 골드는 안전재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매도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눌림시 매도 조건은 골드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절제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 야간 선물은 소폭 올랐고요. 오늘은 어떤 전략을 짜셨습니까? 네, 야간 선물은 어제도 지금 단기 매수 접근, 국내 선물에 관해서 지금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금일도 보자면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을 하듯이 설리겄다, 아직은 상승 동력이 부재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썸머랠리가 좀 사라지고 상승 동력을 잃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증시는 여전히 관망 모드다. 또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 및 경기 지금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선물 금일 또한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 국내 증시나 선물 같은 경우 보면은 미 증시와는 좀 따로 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일은 위안화 선물한 거래시 은행들의 지금 중국에서 예치금을 20% 예치하도록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위안화 하락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중국 상해 증시가 좀 올라간다면 국내 증시 선물 또한 금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295.5 라인, 이 지지 라인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면 중심선 기법에 의해서 시가 위로는 매수 전략, 시가 아래로는 매도 전략을 펼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상단으로는 297.75 라인, 중단으로는 296.30 라인, 또 최하단으로는 295.5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가 위에서는 매수 접근을,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 접근을 드리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었습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들이었고요. 절제 마스터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송동현 팀장,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어느새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날이 좀 선선해지면 좋으련만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양은 최고 50mm로 예상되고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우산을 꼭 챙기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와도 폭염과 열대야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더 덥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아직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광주,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진 동해안 지역은 강릉 29도 선에 머물며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오후에는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동해안 내림비로 인해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28도, 울진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35도, 부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오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폭염을 식혀주진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